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78번째 시간으로 이탈리아 여행기 2라는 스피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여행기 2 12월 18일 화요일 3일차 조식 도시락 06시 40분 출발 폼페이 소렌토 항구 이동, 기차, 카프리섬 이동, 배, 미니버스 이동, 카프리섬 정상, 중식, 카프리, 관광, 휘니쿨라 탑승, 선착장 이동, 유람선 이동, 나폴리 버스 이동, 석식 호텔 묵기. 서유럽 여행 3일차였다. 한국과의 표준 시차 8시간에 적응하는 것이 하루에 2시간 정도씩 된다고 했는데 만만치 않았다.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거의 새벽 2시 30분이었다. 새벽녘에 일어난 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다시 30분에 알람이 울렸다. 6시에 로비로 가서 가이드로부터 도시락을 전달받았다. 너무 이런 시간이라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6시 40분에 버스에 성차해서 폼페이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려 2시간여가 소요되었다. 폼페이로 가는 중간에 현지 가이드의 합류를 위해 잠시 정차하기도 했다. 또 한 번 휴게소에 들러 볼일을 보았다.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이 무척 빠듯했고 촉박했다. 폼페이에 도착해서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유적지 입구 광장에 켄타로 우로스 반인 반마상 동상이로 써 있었다.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거의 전사 수준이었다. 우리가 새벽에 출발했는데 다른 패키지 팀들이 이미 폼페이오 관광을 마치고 빠져나가고 있는 팀이 있었으니 놀랄 일이었다. 다른 한국팀이었다. 맨 먼저 발견한 것은 우물가였다. 전체 유적지 내에 33개소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빵가게 같은 곳이었다. 화덕이 설치되어져 있었다. 목욕탕도 있었다. 그곳에 복대를 한 남자가 엎어져 있는 모습이 유리각 속에 전시되어 있었다. 현지 이탈리아인 가이드의 얘기로는 남자로 추정된다고 했다. 가이드가 3명이었다. 전체 총괄 가이드 1명, 현지 한국 가이드 1명, 그리고 현지 이탈리아 가이드가 있었다. 그의 해설은 현지 한국인 가이드가 했다. 법에 의해 현지 이탈리아 가이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제도화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지 이탈리아인 가이드는 입장권을 구입해서 배부하거나 길을 안내하는 식이었다. 목욕탕을 둘러본 후 가본 곳은 활락가 같은 곳이었다. 돌침대가 놓여져 있었고 위 벽으로 엄화가 여겨지는 기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바닥 돌에는 중간 곳곳에 흰 돌이 섞여져 있었는데 그곳은 밤의 식별을 위한 것으로 야광으로 보였다. 가이드의 안내로는 워낙 길이 험로해서 기차로 이동한다는 얘기였다. 폼페이에서 소렌토항까지의 여행에 관한 안내였다. 소렌토 지역 기차역에서 내렸다. 도보로 걸어서 선착등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유람선과 같은 배로 카프리섬으로 갔다. 카프리섬 관광도 선택관광 사항이기도 했다. 소요시간은 30분가량이었다. 가이드가 멀미방지용 껌을 나눠주기도 했다. 카프리섬에 내려서 미니버스로 절벽길을 따라 정상 부근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현지 이탈리아인 가이드의 깐소네 노래를 들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원어 버전, 한국어 버전, 산타루치아 등이었다. 거의 정상 부근에 도착해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였는데 카페는 없었다. 따사로운 햇살에 눈이 부셨다. 벽난로가 활활 타고 있었다. 스파게티 맛은 일품이었다. 오징어 튀김류와 와인을 한잔하며 점심을 먹었다. 가이드에게 부탁해서 와인 콜크를 하나 얻어 초등학 학생에게 기념품으로 주었다. 카프리섬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길을 걸어서 내려왔는데 아래쪽으로는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졌다. 왜 나폴리가 세계 3대 미항에 들어가는지, 휴양지로 이름이 높은지, 황제 별장정으로 유명했는지를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버스를 타고 다시 카프리섬의 중심부로 내려왔다. 일행 모두에게 40분가량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각종 양장점, 기념품점, 카페 등이 즐비했다. 일행 중에 일부는 카페에서 차를 마셨고 일부는 번화한 상점과 옷가게 등을 둘러보며 눈요기 관광을 했다. 화장실은 유료였다. 선착선까지의 이동은 휘니쿨라로 이동했다. 수평이 아니라 높낮이가 다른 이동수단으로 색다른 모습이었다. 단선 철로 같은 궤도 위를 달렸는데 중간중간에 복선화가 되어 있어 상하행선이 교대로 지나갈 수 있었다.
선착장에서는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며 꽃보다 할비의 순재님처럼 흉내를 냈다. 갈매기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모이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선착장에서 제법 큰 유람선을 타고 1시간쯤 달려 나폴리앙에 도착했다. 배에서는 카프리 섬 주변의 경관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나폴리앙에 도착해서 버스로 이동했다. 그리고 기료에 올랐다. 2시간쯤 고속도로를 달린 후 7시쯤 어제 한국 식당에 또 갔다. 저녁 메뉴는 육개장이었다. 반찬으로 파전, 오징어 볶음, 가지나물 등이 새롭게 나왔다. 가이드의 호의에 의해 물은 그냥 먹을 수 있었다. 항상 따로 주문해야 되는 음료, 와인, 피자 등은 개별적으로 정산을 하는 시기였다. 새벽부터 시작된 여행 3일째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현지 한국인 가이드와 작별을 구하고 호텔에 돌아와 짐을 꾸렸다. 잠자리가 바뀌는 셈이었다. 여행 중에 걸었던 걸음수는 12,584보였다. 거리로는 9.13km였고 소모 열량은 469칼로리였다. 12월 19일 수요일 4일차 아르데나 호텔 소재지 출발, 피렌체로 이동, 중식, 단테 동상, 광장, 면세점, 시뇨리아 광장, 다비드 기마상 성당, 단테 생가, 두오모 성당, 미켈란젤로 광장, 베네치아로 이동, 3시간 30분 호텔 석식. 여행 4일차로 피렌체를 관광하는 일정이다. 정상적으로 호텔 식당에서 뷔페 조식을 마치고 다시 호텔 객실로 가서 캐리어 등을 챙겨서 내려왔다. 정확하게 출발 시간인 오전 7시 40분에 출발할 수 있었다. 거의 오전 내내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녹색의 농촌 모습은 풍요로운 이탈리아 시골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으로 부득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차들이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차량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은 것처럼 운행기록 장치가 내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규정 속도를 지키게 되고 근로시간도 지켜야 하고 휴식시간도 일정 시간 이내에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전력에는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의 모습도 있었고 간간히 집들은 혹은 성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올리브 나무들이 빼곡히 줄지어 온 전력을 뒤덮고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덜 넓은 초원 지대도 푸른빛이었다. 프렌체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세금을 내는 비용이 거의 하나 50만원 수준이라 했다. 2년 전에는 더 이상 관광객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베니치아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난 소식이었다. 물의 도시이다 보니 무척이나 물가가 비쌌다. 에스프레소 한 잔에 6, 7유로를 한다고 했고 비싼 집의 경우는 13유로까지 받는다. 로마 등지에서 2유로를 넘지 않았다. 휴게소에서 들러 간단히 볼일을 보고 초콜릿 떡 가시거리를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 간간히 터널도 지났고 공사구간을 지날 때도 있었다. 일행들은 차창 밖으로 지나는 풍광을 동영상으로 담기도 했다. 고속도로에는 중앙분리대도 설치되어져 있었다. 도로상의 곳곳에 이정표도 부착되었다. 우리와 같은 감시 카메라 속도 측정기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휴게소에서 모자를 하나 사기도 했다. 사실은 첫째 여행날에 식당에서 모자를 놓고 나오기도 했었다. 5, 6유로였다. 모자 앞부분에 이탈리아라고 써졌고 1861년이라고 찍혔다. 휴게소에서 한국인 여행객들과 조우하기도 했다. 영국, 이탈리아 6박 8일간 여행을 온 일행과 조우하기도 했다. 직장 종료 간의 여행이라고도 했다. 영국 투어를 마치고 우리와 같은 일정으로 피렌체, 베네치아 일정을 소화하려는 듯 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단테상이 있는 성당 앞의 면세점이었다. 대부분 가죽 제품이었다. 서류 가방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 45만원 내지 60만원을 호가했다. 손지갑 2개를 샀다. 174유로였다. 며느리 선물용과 집사람용이었다. 유일하게 화장실이 있는 곳이라 했다. 물건을 사놓고 보관을 시켜두었다. 짐을 들고 관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관광을 마치고 찾아가는 시기였다. 성당에는 단테 탄생 600주년 기념상 동상이 서 있었다. 단테의 무덤은 다른 곳에 있는데 이곳에 가묘를 만들어 대문호를 기리고 있다는 시기다. 단테도 그랬고 게테도 그랬다.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그렇게 한 여성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다. 다음 관광지는 단테의 생가였다.
두 상이 벽면으로 걸려져 있고 위쪽으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바닥에도 그의 모습이 있었는데 제대로 식별을 위해 물을 뿌려놓았다. 외관만 보는데도 인파가 운집해 있어 제대로 음미해보고 감상하는 게 쉽지 않았다. 다음으로 도보로 이동해서 찾아간 곳은 두모 성당이었다. 탄생이 나올 만큼 우량하고 거대한 돔 모습에 압도되었다. 세례당은 성당 맞은편에 별도의 팔각형 형태의 건물 모습이 있었는데 그곳의 문은 황금색으로 화려하게 부조된 조각들이 부착된 문의 모습이었다. 로렌초 기베르티가 제작한 동쪽 문은 미켈란젤로가 천국의 문이라 절찬한 작품이었다. 브로넬리스키와 공모전에서 승리해서 제작한 것이라 했다. 세계의 문에 부조 조각이 있다. 예술의 도시, 꽃의 도시라는 피렌체였다. 르네상스가 화려하게 꽃피웠던 배경에는 메디치가의 적극적인 후원이 힘이 되었다. 세례당은 피렌체의 수호성인 산조바니에게 바치기 위해 11세기에 세워진 팔각형 건물이었다. 성당의 종탑과 돔에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줄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패키지에서는 항상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다. 광장에는 화가들이 크리커처 초상화 등을 그려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지만 신청자는 없었다. 맞은편 쪽에 두모 돔 성당을 설계 제작한 브로넬리스키의 글작으로 꼽힌다. 천장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은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미켈란젤로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브로넬리스키의 전신상도 옆쪽 건물에 자리하고 있어 기념사진을 찍었다. 돔 옆 가장자리 부분은 보강강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일본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작품의 무대가 되었던 두모였다. 종탑은 조타가 제자인 피사노와 함께 설계 14세기 말에 완성했다. 높이 84개로 두오모와 마찬가지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 피렌체 전체 도시를 조망할 수 있다. 두오모의 관광을 마치고 다시 면세점으로 걸어서 왔다. 특이한 관광 하나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견인해가는 모습이었다. 관광객 및 내국인이 걸어다니는 좁은 골목길에도 차들도 다녔고 오토바이 등도 내달렸다. 길에는 무분별하게 쌓여져 있는 개똥들이 관광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구입했던 면세품들을 찾아서 버스로 돌아왔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유창한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었다. 벨트, 가방, 지갑 등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쪽으로는 보석상 같은 것도 있었다. 면세용 카드도 주었다. 잠깐 버스로 이동해서 미켈란젤로 광장에 도착했다. 한눈에 피렌체 시내가 조망되었다. 푸른 빛의 데비드 상이 거대한 모습으로 피렌체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4일차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베네치아로 이동하는 일정만 남았다. 4시쯤에 출발했는데 2시간 후쯤에 휴게소에 들렀고 호텔에 도착하니 오후 7시쯤이었다. 스페인에서 수학여행을 온 고객층들이 호텔 로비에 대거 밀집해 있었어. 로비가 혼잡스러웠다. 인솔 선생님께서 숙소로 배우장한 후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이드님의 안내에 따라 키를 받고 호실에서 짐을 두고 로비층으로 내려왔다. 식당에서 단체로 입장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규칙으로 보였다. 메뉴는 이탈리아 정식이었다. 파스타가 처음에 나왔고 다음으로 스테이크와 콩 그리고 감자가 얽혀진 것이 나왔다. 일행 중 한 분은 발사믹 과 올리브유를 달라고 하자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 빵이나 고기 등을 그것에 찍어서 먹으니 느끼한 맛이 좀 가셨다. 다른 서울팀의 여대생은 별도로 파스타를 시켜 개별적으로 주문해 맛보기도 했다. 항송 음료 때는 별도로 계산하는 식이었다. 가장 간단한 물의 경우 2유로 수준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가서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 하루 여행 중 걸었던 걸음수는 11,090보였고 거리로 환산하면 8.4km, 열량은 397칼로리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